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용산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내란 현행범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금 해요. 또 공교롭게도 이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지금 그 검사가 최일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라고도 하거든요. 어저께 이 체포영장 집행 전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메시지들을 지금 보내잖아요.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메시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게 자기는 국가나 당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을 믿는다. 그러니까 국가도 부정한 사람이고 그 내란 행위 자체가 헌법기관을 전부 다 법을 부정하고 헌법기관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리고 또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민 그런 행위인데,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또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국가의 그 리더, 또 정치의 지도자, 또 최고의 어떤 국가의 또 수반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녀야 되는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덕목, 국가 공동체를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덕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시작된 것이 이제 서양의 기원전 5세기 전후에 그리스, 특히 아테네 중심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때 서양 그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정치가 중에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투키디데스의 그 펠레포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투키디데스가 당시에 정치가들이 했던 연설이라든가 대화 같은 것들을 실제 있었던 사실에 이제 근거하지만, 또 하나의 작가로서 자기의 상상력을 거기다 또 부합해가지고 거기 연설문들을 많이 써놨어요. 대화라든가. 그 페리 시대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이기도 했지만 그 전성기가 굉장히 짧게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민주주의가 또 쇠퇴하기도 하고 그리스 전체가 이제 쇠퇴했던 그런 역사 시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 아테네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아테네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통해 그 당시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왕정이라든가 귀족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중의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을 서로 잘 조율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디자인의 일종이었는데, 그 체제를 잘 유지하고 움직여 나갔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정치인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펠레포네소스 전쟁에서 희생당한 군인들에 대한 추도사, 그때 군인들이라고 하지만 또 시민들이기도 하죠. 그에 대한 추도사를 거기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연설문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읽어보고서, 이게 2500년 전의 일인데 그 연설이 지금 시대도 여전히 귀감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수행하면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도 그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을 참고했고, 루스벨트 대통령 그 연설문을 참조를 했는데, 또 처칠도 또 마찬가지로 그 연설문을 참조했어요. 그런 연설문을 우리가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공부하고, 또 리더들이 공부하고 시민의 교양으로서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제도를 우리가 운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도 소개하고 또 시도 소개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제가 첫 번째 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12월 31일에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비행기 참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적절한 좀 할 말도 좀 제가 못하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첫 번째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바로 오늘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 순간에 이 페리클레스의 2500년 전의 이 연설문을 통해서 한번 이 시대를 생각해보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책으로 이 연설문을 통해서 투키디데스의 펠레포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 그 책은 굉장히 그 인류의 고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국내에도. 그래서 제가 특정한 번역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뭐 이력되고 영역되고 이렇게 중역글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그리스 원전 번역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정부 조직이 이웃 국가들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본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제도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야 데모크라티아죠 라고 부르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 시민의 손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공적인 책임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둘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가 실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공직에 임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국가에 봉사할 능력이 있다면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일은 우리 아테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생활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듯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개방적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웃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으며, 오늘날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다양성, 그 사람의 취향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표정으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테네는 우리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고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법을 준수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중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권위 있는 자리에 공직에 앉힌 사람에게 복종하고 법 자체에 보호하는 법들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 있는 자리에 앉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법률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모든 종류의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시, 희극, 음악, 운동 경기에서 다양한 경연대회들과 제사들이 1년 내내 정기적으로 벌어지고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우리 아테네 시민들은 아름다움과 취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가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상품들처럼 외국의 문화들을 즐기는 것이 또 아주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군사적인 안전 보장의 문제에서 경쟁국과 우리 국가 체제 안에서는 군사적인 체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안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시는 세계에 개방돼 있고 또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 심지어는 적국에게 유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서 있어서조차도 적국이 우리의 비밀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추방한다거나 배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가를 비밀스러운 무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용기와 충성심을 통해서 수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제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대립국들, 경쟁국들, 적국들과 큰 차이를 가집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스파르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용기를 기르기 위해 아주 고된 훈련을 받지만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즐겨 나갑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비록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도 헤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 단독으로 오지 않고 모든 동맹국들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 원정에 나설 때 우리는 혼자 힘으로 그 일을 수행하며 외국 땅에서 싸울 때 국가와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적들을 패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힘보다도 더 강한 것은 우리의 어떤 자유, 용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자발적인 힘을 통해서 대항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이 페리클레스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적이 우리의 군대와 싸우고서 승리를 거두면 일부하고 싸우고서도 아테네 군대 전체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하고 만일 패하게 되면 우리 전체 군대 때문에 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테네 군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혹독한 훈련에 의해서가 아니라 느긋한 마음으로 그리고 국가가 주입한 용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용기로서 위험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 확실히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저지른 굉장히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한국군이 지금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데 그 군인들을 국가에 봉사하는 군인들이 아니고 자기의 사병처럼 움직임으로써 이 군인들을 내란에 동원시키고 국가를 위한 그들의 어떤 자부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최일병 그런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 같은 어떻게 보면 훈장을 줘야 될 사람이 지금 1월 며칠 날 군사법원에서 재판 판결이 나는데 그 사람을 반역자로 오히려 몰아가는 그런 정말 참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군대를 아주 그냥 개판으로 만들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 우리 부대는 고난이 닥치면 언제나 엄격한 훈련을 받는 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용기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을 나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데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 사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지금
대통령 부인 보면 다른 나라만 가면은 그런 명품 그런 물건 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테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미학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학문 자체가 여기에 생겨났지만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 사치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일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부를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해야 할 것으로 뽐내야 할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적절히 사용해야 할 하나의 재화로 생각합니다. 가난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무도 가난하다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이 나라에서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지 가난 자체를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대체로 자신의 사업,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반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점이 바로 우리의 특징. 우리 연예인들이 이번에 지금 보면은 이런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선결제를 한다든가 거기서 비난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기원전 2500년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자신의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들도 국가 일의 정반적인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거기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관여하는 것을 권해야 될 덕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 중에서 보면은 정치적 중립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사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진영에 대한 중립을 취하는 것과 국가와 헌법적인 일들, 공동체 질서와 공동체 규칙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식을 갖는 일은 완전히 구분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교육이 오히려 권유해야 되는 일인데 심지어 이 나라에서는 이런 교사의 공동체 정치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지금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통해 가지고 다 거세시켜 놨어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많이 착각을 하는 거죠. 정치 진영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적 진영의 문제와 이 헌법적인 질서, 국가 정체라고 하는 그런 시민적 차원의 정치적 정체성을 갖는 것, 거기 참여하는 것 사이에서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교육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페리클레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전반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다, 아테네가.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사회 공동체에 무관심한 사람, 이걸 너의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전혀 별개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약간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테네인들은 시민적 참여 안에서 정책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위한 적절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적절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토론 없는 사람, 심지어는 국무회의에 있는 그 존중받아야 될 전문가 집단들조차도 소리만 지르고 호통만 치고 욕을 달고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거의 괴물이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성 자체 안에서 정말 진정한 시민성을 우리가 기르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그 권력을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러난 거지, 꼭 대통령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괴물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안에, 우리 내부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서 용감한데, 그 무지로 인해 용감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인생에서 감미로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잘 음미해보고 따져보고 앞에 올 일들을 맞으러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맹들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행을 받으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함으로써 친구를 만듭니다. 이 점이 우리의 우정을 더욱더 신뢰있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계속적인 호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의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높은 수준의 사람과 연결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계속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형태의 친교의 형태, 이게 개인의 형태이건 공동체의 형태이건 또 다른 국가와의 문제이건 호의를 베푸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친구를 만드는 길이다. 그걸 원한다. 정말 수준 높은 거죠. 반면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의 감정은 우리와 동일한 열정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우리 호의에 보답할 때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주려하기보다는 빚을 갚으려는 의무감이 앞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뒷일을 계산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유로운 관대성에 각해서 행합니다. 우리의 호의가
빚을 진 것처럼 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감으로서 연결되는 것들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점들을 함께 고려할 때 나는 우리의 도시가 이 세상의 하나의 교육의 장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아테네라고 하는 이 국가가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는 교육의 장이다.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고 문화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 이 얘기는 그 이후에 많은 현대 정치가들이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 전 세계에 그렇게 귀감이 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가 지금 아작이 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끓어 오르는 표면화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민들 각자는 인생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에서 자신을 자기 인격의 정당한 주인이자 소유자로 보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점을 아주 품위 있고 다재다능하게 행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테네인들은 우리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이러한 위대한 특성들을 시험해보는 최대의 실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시간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국가의 대통령 리더였거든요. 이 사람은 귀족 집안 출신이었지만 다수의 사람들, 시민들, 그래서 민중을 위해서 자신이 데모크라티아, 민주주의의 친구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고, 아테네를 가장 전성기에 올려놨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교육과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또 이 리더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다신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뭐 대통령을 자꾸 탄핵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는 게, 그게 성숙한 거죠. 정치 의식을 갖는다는 거,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 우리가 남북 분단을 겪다 보니까 정치의 문제를 굉장히 타부시하고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국가 체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국가 일에 관심을 갖는 거고,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고, 또 법률적 어떤 질서를 우리가 준수하고, 또 나아가서 그 법률을 좀 더 좋은 삶을 사는데, 훌륭한 삶을 만드는데, 인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공동체에서 시민적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건 교육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그거는 특정한 정당의 어떤 진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형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산다라고 하는 건, 훌륭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건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되거든요. 훌륭한 시민이 되는 어떤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구도, 보수, 진보 이런 구도가 있는데 다 헛개비 구도고요. 사실은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의 어떤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을 우리가 보수적 입장이라고 하는 거고, 좀 더 개방적이면서 한 단계 이 질서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진보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란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수가 아니죠. 왜냐면 기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기존 사회의 헌법적 체제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보수가 아니죠. 자기가 이번에 쓴 명령 그 메시지에도 보면은 나는 국가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당도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헌법적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숙제,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